VRC 프로젝트 NAORC조의 최종 발표를 맡게 된 이채연입니다. 저희가 선정한 주제는 원격 수업으로 인한 부정적인 면 탐구, 그리고 그의 해결 방안 모색입니다. 차례대로 서론, 본론, 해결 방안, 결론, 느낀 점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2020년 2월 20일 대한민국에서 첫 확진자 발생 이후를 기점으로 우리의 일상은 변화하였습니다. 대면 수업을 온라인으로 전환하게 되며 코로나 블루라는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을 치닫는 신조어가 생기는 등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중 저희는 코로나 블루와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수업을 겪으며 느낀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설문조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론. 첫 번째, 생활 패턴입니다. 원격 수업을 진행하며 생활 패턴이 깨졌다고 응답한 학생은 총 90%로 그중 늦게 일어나게 되었다고 응답한 학생은 99%였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변화한 까닭으로 설문한 응답은 학교를 간다는 긴장감이 사라졌고 인터넷 사용 시간 증가로 늦게 자게 되었다가 가장 많았습니다. 본론 두 번째, 대인관계입니다. 기존에 있던 대인관계가 비대면으로 전환됨에 따라 친밀도가 어떠한가요? 이었고 이의 답변은 이전보다 줄었다 40.2%, 동일하다 54%, 이전보다 늘었다 5%로 답변되었습니다. 친밀도가 늘어난 까닭은 학교를 안 가는 시간이 개인적인 시간이 생김에 따라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고 오히려 친밀도가 늘었다는 등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친밀도가 줄은 까닭은 원격 수업으로 인해 친구들을 만나는 시간이 줄어듦에 따라 친구와 어색해졌다. 친구와 만나지 못하게 되며 내성적인 성향으로 변하였다. 공동체 활동이 어색해졌다 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기존보다 더욱 사회성이 저하되어 내향적인 성향으로 변하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본론 세 번째, 사이버 폭력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수업으로 온라인 과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아지며 대리 출석을 강요당하는 등의 폭력이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폭력이 생김과 동시에 학생들의 인터넷 사용 시간이 증가하여 사이버 폭력이 증가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학생들이 들어보거나 경험한 사이버 폭력으로는 대리 출석, 대리 자가 진단이 51%, 과제 대리 작성이 50%, 원격 수업 중 익명성을 악용하여 친구들을 비방이 22%를 차지하였습니다. 대리 출석, 대리 자가 진단이란 말 그대로 본인이 출석, 자가 진단을 하지 않고 기기 한 대당 여러 계정을 로그인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과제 대리 출석이란 대리 출석, 대리 자가 진단과 유사하게 타인에게 본인의 과제를 대리로 시켜 본인이 한 것처럼 하는 행위입니다. 마지막으로 원격 수업 중 익명성을 악용하여 친구들을 비방이란 줌 등의 실시간 수업 플랫폼에서 익명성을 악용하여 익명으로 타 학생들에게 욕설을 하는 행위입니다. 본론 네 번째, 학업입니다.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성적을 비교했을 때 응답은 성적이 하락함이 6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변화하지 않음이 27%, 상승함이 11% 순이었습니다. 하락한 학생들의 변화한 까닭의 응답은 인터넷 사용 시간 증가로 공부 집중 하락이 63%로 가장 많았고 선생님들의 수업 참여 확인 불가능으로 딴짓을 하게 됨이 60%로 그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과 쌍방향 소통 불가능으로 수업에 집중도가 낮아짐이 2%였습니다. 앞을 토대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며 느낀 학업적 감정에서 긍정적인 측면은 첫째, 이동 시간의 감소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증가, 둘째, 영상물을 통해 본인의 속도에 맞춰 반복 학습을 함으로써 효율적 공부가 이루어짐이 있었으나 부정적인 측면으론 첫 번째, 선생님들과 쌍방향 소통의 불가능으로 학습의 효율이 하락함, 두 번째로 수업을 듣지 않아도 선생님들의 확인 불가능으로 딴짓을 하게 됨, 세 번째로 집중도가 하락함, 네 번째로 선생님들의 통제가 없기 때문에 인터넷 사용 시간이 증가하여 성적의 하락으로 연결됨이 있었습니다. 본론 다섯 번째, 코로나 블루입니다.
학생들 중 24%가 코로나19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코로나 블루를 경험한 학생들이 24%로 다소 낮은 비율이 나왔지만 우울증 등의 심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중점을 두게 되었습니다. 경험한 학생들이 느낀 증상으로는 우울감, 무기력해짐 등이 가장 많았고 심각한 경우로는 대인기피증과 시선공포증을 겪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보아 저희는 코로나 블루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코로나 블루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로 인해 우울함을 겪는 국민, 의료진 등을 위한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을 추가한다고 밝힌 글을 통해 심리상담을 통해 장기화되는 코로나 블루를 해결할 수 있다고 파악했습니다. 심리상담의 종류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여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첫째, 인간중심치료, 둘째, 그림, 음악치료, 마지막으로 상담심리치료입니다. 학생들의 설문조사 결과 추천한 상담 프로그램은 인간중심치료가 49%, 그림 음악치료가 46%, 상담심리치료가 37%를 차지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해결 방안입니다. 해결 방안 첫 번째는 대인관계와 코로나 블루의 해결 방안입니다. 학생들의 한정된 해결 방안으로 최적화하기 위해선 학교 프로그램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프로그램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또래 상담입니다. 또래 상담이란 상담을 선생님과 학생 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과 학생, 즉 수평 관계에서 상담을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상담을 받고 싶지만 선생님은 수직 관계에 있기에 학생들이 편하게 상담을 하기에 불가능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또래 상담으로 학생들이 수평적인 관계에서 상담을 진행하며 본인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학생의 참여도를 높이는 수업입니다. 강의식 수업이 아닌 학생들이 발표를 진행하는 수업을 구현하고 모둠 수업 등 활동 수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단지 수업을 듣는 것만에 그치지 않고 활동을 하며 더욱 효과적으로 친밀감을 형성하고 학업 부분에서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위클래스의 활용입니다. 위클래스를 혼자 상담을 받으러 가는 것은 학생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여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3명 이상 무리지어 주기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상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시에 무리를 이루기에 학생들 간의 친밀감, 사회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이버 폭력 해결 방안입니다. 대리 출석, 대리 자가 진단의 해결 방안으로는 하루에 기기 한 대당 한 번의 본인 인증을 한 후 출석을 하는 방안을 고안하였습니다. 하루에 기기 한 대당 한 번의 본인 인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리 출석, 대리 자가 진단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대리 과제의 해결 방안으로는 본인 인증과 더불어 기기 한 대당 하나의 계정만 로그인할 수 있게 하여 여러 계정을 로그인하여 일어나는 과제 대리 출석을 막는 것입니다. 원격 수업 중 친구들을 비방하는 해결 방안으로는 플랫폼에 입장할 때 본인 이름만을 사용하게 하는 실명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해결 방안 세 번째, 학업 해결 방안입니다. 첫 번째, 쌍방향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수업 방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영상물로 된 수업이 반복학습을 통해 학생들의 성적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나 수업을 듣고 있는 것인지 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줌 또는 구글 미팅 등의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실시간 수업으로 수업 방식을 교체 후 학생들이 자유롭게 질문을 하고 소통을 바탕으로 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주도 학습 역량을 길러주는 길잡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학생의 능력에 따라 하루하루 공부량을 계획해주고 그것을 확인해주는 도우미를 통하여 학생들이 일정량의 목표를 가지고 공부하게 되고 이어서 스스로의 공부량을 계획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길잡이를 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저희가 구상한 해결 방안을 실천함으로써 코로나로 인한 대인관계 문제, 사이버 폭력 문제, 학업 문제, 코로나 블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느낀 점입니다. 시간이 부족하여 제 느낀 점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하며 다양한 활동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설문조사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 첫 번째로는 원격 수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고 두 번째로는 원격 수업으로 인해 생긴 문제점에 대해 더 세부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설문조사를 시행하며 어휘력은 물론 우리의 주제인 원격 수업으로 발생한 부정적인 측면 탐구, 해결 대안 제시에 대해 더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으며 어떻게 하면 이 원격 수업의 부정적인 면을 고칠 수 있을지에 대한 해결 방안 또한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원래도 이런 문제점들은 선생님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왔었는데 제가 교육자가 된다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린 이러한 보고서들과 설문조사를 작성하고 해결 방안을 도출해냈으며 앞으로는 해낸 해결 방안들을 실제로 실시해보며 원격 수업의 한계점을 고쳐나가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NAORC 최종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